이 영상은 인코그니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3차 세계대전 중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향해 초일기에 들어간 것뿐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걸 완전히 피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세계대전은 다행히도 그리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서 사회과학자가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래의 일반 대중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세계대전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일반 대중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란 전쟁을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좀 더 과감하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전선 지도를 흥미로워서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흥미롭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를 예로 들어봅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으로부터 샤헤드 드론 기술을 받고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병사들을 지원받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좀 더 소극적인 무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오던 수익 일부를 이스라엘 주변 대리세력에 투자해 10월 7일 공격을 촉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가자 전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군사 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몇 년 후, 이번엔 이란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러시아는 드론 지원을 통해 테헤란에 보답했습니다. 마치 핀볼 기계에 튕겨다니는 느낌이 들 정도지만 미국은 여러 아랍 동맹국이 그 전쟁을 지원하도록 했고 이후 우크라이나가 이들 국가의 드론 방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인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대전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지구 반대편에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어차피 그게 항상 주요 사건이었고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군대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두가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우려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 영해에 바짝 접근하는 것은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상황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이 해협을 건너기로 결정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불릴 날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언제 시작될지가 문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런 행동 이유에 대한 의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상황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일정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나머지에서는 4가지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 관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쟁의 대가 때문이죠. 이란 사태 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구 감소로 촉발된 침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좀 더 흥미롭게 이란 전쟁이 어떻게 그 계획들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논의는 이란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먼 미래를 살펴보며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같은 최종 문제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 얼마나 통제력이 없는지 그냥 앉아서 웃어넘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인터넷에 그냥 떠돌고 있는 당신에 대한 개인정보의 양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인코그니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브로커의 세계에서 당신의 동맹이 되어 당신의 디지털 흔적을 줄이고 누군가가 당신을 추적하거나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등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적들이 당신을 상대로 무제한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반면 인코그니는 무제한 플랜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당신이 맞춤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해주며 그 후 인코그니가 이를 처리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되찾으세요. incognito.com/윌리엄스페니얼로 이동해서 쿠폰 코드 윌리엄스페니얼 모두 붙여서 일 임남 플랜 연간 플랜을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인코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잠시 낙관적으로 왜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194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전쟁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실질적인 쟁점은 대만의 주권 수준입니다. 대만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길 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대만이 단순히 본토에 달린 섬성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섬의 길이를 대만 독립의 척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선이 높을수록 타이페이는 더 행복해집니다. 만약 베이징이 침공을 결심한다면 그 계획이 성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패해서 타이완이 베이징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착 상태를 평균내면 가상의 평균 결과는 대략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걸 정중앙에 두는 이유는 그게 나머지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인명피해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게다가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되어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전쟁 중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부모들로 인해 베이징 정부의 정치적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대재앙이 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희생을 베이징이 대만을 통제하는 데 두는 가치에 따라 조정한다면 흰색 선과 빨간색 선 사이의 공간은 수도가 전쟁의 비용을 어떻게 내면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빨간 선을 협상에서 비유적인 레드라인으로 만듭니다. 대만이 더 강한 독립정책을 추진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논리가 대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타이베이는 베이징이 사실상의 독립 수준을 그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용의 장점은 당사자들이 전쟁 대신 협상으로 해결을 모색하게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타이완은 사실상 독립국가로 행동하지만 베이징의 전쟁 도발을 피하려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만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전부이거나 전쟁의 대가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크다면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페이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더 많습니다. 이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매우 우려해 왔습니다. 이야기의 짧은 버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미 한 번 했던 90분짜리 이야기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자녀 정책이 너무 효과적이어서 이제 중국 본토는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침공이 아직 가능할 수 있는 시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쟁은 곧 일어나거나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변한다는 가정하에 앞서 말한 낙관적인 결론이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만약 본토의 힘이 크게 약화되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오늘 전쟁을 벌임으로써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보다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비용 계산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 그녀는 인민해방군이 침공할 준비를 마쳐야 하는 시한으로 2027년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침공을 위한 공식적인 계획으로 자주 혼동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침공은 두어 해 더 미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대만에 실제로 상륙하려면 상륙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인민해방군은 약 2만 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공이 성공하려면 필요한 병력 수에 대한 추정치는 30만에서 100만 명 사이입니다. 베이징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은 현재 전 세계 조선 능력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해방군 해군의 계획은 미국이 이란에서 지쳐 나가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함정을 건조하고 인구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침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 침공이라는 세 번째 선택지에 비하면 그게 좋은 소식이겠죠. 다행히도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미국의 대규모 정보 실패가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상륙함에 대해 말한 내용은 틀려야 합니다. 더 많은 선박이 건조되고 베이징은 임무 완수를 위해 민간 선박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중국 본토 로켓군의 부패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정보 오류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패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가 최고 군 지도자들에게 가한 부패 혐의와 사실상 숙청도 추가해야 합니다. 비록 부패한 로켓군을 개혁하라고 임명된 인물조차 부패로 해임되었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은 결국 별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게 바로 그루지아 전쟁 이후 크렘린이 러시아 군대의 부패 척결을 맡긴 인물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서두르는 이유는 이란 전쟁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비축량은 공중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적었고 지금은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의회는 전쟁 전 비축량을 넘어 추가 무기 생산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베이징은 방어가 미흡하다면 준비 부족한 침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베이징의 생각이라면 시기를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날씨는 안개, 몬순, 거친 파도 등으로 인해 상륙 부대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로 매우 나쁩니다. 상대적으로 평온한 달은 4월, 5월, 10월, 11월 뿐입니다. 4, 5월은 베이징이 작전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목해야 할 달은 10월과 11월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테헤란의 저항 능력 무력화라는 점이 널리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해협을 건넌다면 양면전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워싱턴에 떠도는 비공개 정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란이 정말로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그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고 미국 측의 소모로 그 판단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미국의 평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다음 10년 동안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명칭을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렘린이 이 기회를 이용해 유럽을 침공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즈음이면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겁니다. 크렘린은 러시아 군대에 대한 재투자를 감독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의 어떤 군대가 그들의 길을 막으려 해도 지배할 수 있다고 자신할 것입니다. 다시 태평양으로 돌아가면 이번엔 문제가 더 미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침공 없이 인구 변화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반도체 생산은 태평양을 건너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타이완 반도체 제조 회사가 애리조나에 거점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된 미래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최첨단 함정을 위해 타이완의 생존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자 중국은 기정사실화 전략을 실행하여 어느 날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섬으로 진입합니다. 비유하자면 미래형 크림반도 합병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경제적 우려와는 별개로 진심으로 대만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전쟁 의지를 잘못 계산했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경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존 운영 방식과 잘 부합합니다. 상황을 흔들지 말고 때가 되면 결국 그 상황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보기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대통령이 대응에 나서지 않고 각국이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는 것이죠. 타이완이 사라져도 그건 섬의 문제일 뿐 미국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오판으로 우리가 대규모 충돌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판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전쟁의 대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이 비용이 큰 전쟁을 피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권력 역학의 변화로 인해 많은 관찰자들은 몇 년 안에 침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그 계획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베이징이 때를 기다렸다가 10년 후에 침공을 시도하고 미국이 더 이상 대만에 관심을 두지 않아 섬을 돕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초안을 견뎌준 오하이오 대학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 후원해주신 인코그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incognito.com/윌리엄 스페니얼로 방문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